안녕하십니까. SAC 국어 백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건너뛰었던 정제찬의 총꽃 시를 보도록 해볼게요. 총꽃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이 글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총을 이기는 꽃과 시의 가치에 관해 쓴 스프이다. 문학작품이 인문사회, 예술 등 여러 분야와 깊은 관련을 맺으며 다양한 매체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글을 읽어보자. 그래서 영역 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어떤 영향 관계를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볼게요.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유럽의 한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 테러였다. 130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자의 아픔과 산자의 슬픔이 온 세계를 뒤덮었다. 며칠 후 유럽의 방송 매체 르프티 주르날이 올린 동영상이 떴다. 비통과 절망에 빠진 도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놓인 광장에서 이민자인 아빠 앙겔과 아들 브랑동이 대화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 순진음하게 보이는 어린 아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갈 걱정까지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따스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한다.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짐은 옮기지 않아도 된단다. 프랑스가 우리 집이야.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아빠. 나쁜 사람들은 어디나 있단다. 나쁜 사람들은 총이 있고 우리를 쏠 수도 있어요. 나쁘고 총이 있으니까요, 아빠. 봐봐, 그들은 총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겐 꽃이 있잖니? 하지만 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들을 사람들이 놓아둔 저 꽃들이 보이지? 총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란다. 꽃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요? 그렇고 말고 촛불도요? 그래, 그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뭐에 대한 걱정이에요? 예, 총에 대한 걱정, 즉 폭력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아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꽃이 있다. 그리고 촛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꽃이 우리를 지켜주고 촛불이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말에 보랑동은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에는 엄청난 비약이 존재한다. 꽃이 총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꽃을 바치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비약. 어린아이로서 순진한 탓일까?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현자인 탓일까? 보랑동이 비약을 가뿐히 넘어선다. 자, 여기서 비약이라는 말은요, 원래 논리대로 가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비약은 1단계에서 4단계를 점핑, 이걸 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꽃이 총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아이는 순진한 탓일까 아니면 현자인 탓일까 이렇게 필자가 이렇게 평을 하고 있네요. 정말 이 야만한 시대의 꽃이 과연 총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을 시에게 묻는다. 자, 시를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요? 정서, 외, 표현 기법이었죠?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이죠. 방공호는 뭡니까? 방공호는요, 하늘에서 이제 폭격을 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한 곳을 방공호라고 그래요.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어쩌다 된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방공은 뭡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가 슝 날아가면서 뚜두두두두두두 꽝꽝 할 때 피하는 곳, 사람들이 피하는 곳을 방공호인데 여기에 꽃이 폈습니다. 여기에 채송화 꽃이 이렇게 폈네요.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덜 않고 덜 않고 이렇게 사투리를 쓰고 있죠. 말이 숫자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누여우시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걸 저런 걸 다 보지 않으련만. 이런 걸 저런 걸 다 뭘까요? 이제 폭력, 전쟁, 희생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네요.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서요. 숫제 말이 적어진 할머니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자, 반복하고 있네요. 언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털어시리라. 자, 그러면 이때 꽃씨가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를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할머니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네요.
평양이 고향인 시인 박남수. 이 작품은 1951년 월남한 그가 피난민의 생활을 갈매기 생태에 비겨 그려낸 갈매기 소묘라는 시집에 실려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난민이었던 셈. 마침 이 시의 화자도 불황동처럼 어린이다. 한데 이 어린 손주가 보건대 전쟁 때 할머니는 노유시기만 하다가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진작 죽지 못해 못 볼 걸 다 보고 산다고. 저간에 숨겨진 사연이나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웃들이 학살당하는 걸 봤는지도, 당신 아들이 먼저 세상에 저서생을 갔는지도, 전쟁통에 세상이 바뀌며 위아래도 없고 경우도 사라져 억울한 해코지를 당했는 줄 모른다. 이렇듯 저렇듯 할머니는 분의 경험 말수조차 줄어드셨고 이제 당신 목숨은 상관조차 않으신다. 방공호에 아예 들어오시지도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찮은 채송아, 그것도 어쩌다 핀 채송아, 자잘하게 이를 데 없어 거두기 힘들고 짜증만 잔뜩 난 그 채송아 꽃씨를 손수 받으시는 것이다. 채송아라, 혹시 동요 꽃밭에서를 기억하는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아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여러분 이거 노래 알고 있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노래 안 부를게요. 자,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깔도 어울리게 피었어. 어울리게 피었다. 예, 자연 친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맑고 밝게 즐겨 부르던 노래지만 사실 이 노래는 스승의 은혜로 유명한 공길산 선생이 1953년 피란 시절에 작곡한 것이다. 아, 피란 시절. 그 난리통의 아빠는 뭐하러 꽃밭을 만들었을까? 놀랄만하지 않은가? 전쟁통의 할머니는 채송화 씨를 거두고 아빠는 그걸 심었단 말이다. 게다가 그걸 박남수는 시로 남기고 공길상은 노래로 만들었단 말이다. 혹여나 아빠와 할머니가 키웠던 채송화가 나 아니었을까? 채송화 꽃씨는 내 자식이 아닐까? 그 덕에 지금 우리가 꽃밭에서 시와 노래를 즐기며 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 전쟁통에도 꽃은 피었고 사람들은 꽃을 키웠다. 채송화 꽃밭은 환상이나 낭만이 아닌 실제 세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된 상상에는 그게 다 무슨 대수랴. 서리범이 있네요. 중요한 것은 군화자국 옆에 꽃들을 피우고 총자루에 꽃을 매며 총구에 꽃을 꽂는 일 아니겠는가. 역시 서리법. 현실 장면 하나. 거장 마크 리브의 사진 꽃을 든 여인을 찾아보라. 1967년 10월 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펜타곤 앞에서, 자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죠. 펜타곤 앞에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착검은 이제 그 총 앞에다가 그 좀 긴 칼을 꽂아요. 검을 꽂아요. 이걸 착검이라고 해요. 착검까지 되어 있는 군인들의 총 앞으로 꽃문양 옷차림에 중간 이름까지 장미꽃인 잔 로즈 게스미어라는 17세 여고생이 꽃 한 송이를 들고 다가선다. 총을 든 군인보다 꽃을 든 여인이 더 강하다. 당당하기 때문이다. 상상의 장면 하나. 카툰리스트 지원군의 그림을 보라. 척추 괴력을 알아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라 초등학교 1학년 이후 40년간 바깥 외출도 못한 채 쪽방에 누워 지내면서 왼손 하나만으로, 아니 피와 땀으로 한 점 한 점 찍어낸 그림. 아름다운 작가의 눈물겨운 그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미소가 번져 나오는 그림이다. 평시보다 더 평화로운 전장의 폐허. 심장보다 더 붉은 저 빛나는 꽃 한 송이. 그 꽃을 든 저 꼬마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총이 이기면 사람이 죽는다. 더 큰 총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거친 남성, 어린이 폭력, 주류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늘 여성, 아이, 장애다. 그럼 주류니까 여기는 비주류가 되겠죠. 아픈 자만이 아픔을 안다. 자, 여기 뭐 사자성 한번 써볼까요? 동병상련.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꽃이 총을 이긴다. 그리고 그런 꽃을 시는 닮고자 한다. 시는 지배 언어의 자기 도처를 일구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자, 지용군 작가의 어떤 그림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총꽃시를 통해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인터뷰, 시, 동요, 사진, 카툰 아주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죠. 이게 이 글의,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소리요.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작품 속으로 이 글을 읽고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총꽃시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총꽃시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총은 폭력이지만 폭력이고요. 꽃은 어떤 평화를 상징하죠. 그런데 꽃이 총을 이깁니다. 그래서 시가 꽃을 담고 싶어 해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네요. 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 글을 읽고 글에 쓰인 소재와 관련한 알아 활동을 해보자. 자, 뭐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러 장르, 즉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꽃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질문거리 만들어서 오면 좋겠습니다.